안녕하세요. 물리선생 김홍진입니다. 오늘은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가속도하고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관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속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 가속도 법칙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운동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일단 가속도는 뭐였죠?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는 속도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가속도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 왜 가속도가 생기냐, 이런 거를 이제 뉴턴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는 거죠. 즉, 큰 힘을 줬을 때 더 많이 변한다는 거죠. 이 둘은 뭐라 그랬었죠?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벡터죠. 그래서 같은 방향입니다. 즉 뭐죠?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운동 방정식에 이걸 적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관성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질량, 거기서 이제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그랬었죠. 근데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속도 변화를 시키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근데 뉴턴은 요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건 이제 전부 비례식이죠. 근데 비례식보다는 방정식이 더 파워풀합니다. 방정식으로는 비례식을 풀 수 있지만 비례식으로는 방정식을 못 풀어요. 그래서 얘를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방정식으로 만들려면은 항상 이제 평생 써먹을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여기에 대해 이제 비례 상수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좌변 우변이 같은 거죠. 예. 그 전까지는 얘가 크면 얘가 크다는 어떤 비례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방정식으로 만들 때는 비례상수라는 게 필요하죠. 그럼 이 비례상수를 물리에서는 어떻게 찾냐? 실험적으로 찾습니다.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검증된 사실을 더 정밀하게 해가지고 좌변 우변이 같다는 거를 이제 비례상수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얘가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인데요. 요때 그냥 새로운 힘의 단위를 정한 거예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냥 얘가 요거고 요거일 때 그냥 뉴턴이라고 힘을 하자. 그러면은 굳이 비례상수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뭐 자세한 히스토리는 모르더라도 요것만 아시면 되죠. 따라서 F는 ma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요거를 이제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를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이걸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물리 중에서는 굉장히 가장 V나 IR과 더불어 굉장히 간단한 식이죠. 예, 그래서 뉴턴의 위대함이 보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이제 이게 깨지죠. 이게 약간 오류가 생겨서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그런 게 나오면서 요거의 오류를 해결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이러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식을 써볼까요? F는 ma고 a고 b입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질량일 때, 질량이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모친 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하다 혹은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가속도는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죠. 그래서 얘가 더 큽니다. 얘보다. 가속도가 더 크니까
힘은 누가 큰 거예요? A가 B보다 큰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가속도의 법칙이고요.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같은 힘을 줬다고 해보세요. 같은 힘을 줬을 때 A, B일 때 힘이 같네요. 근데 가속도는 누가 크죠? A가 큽니다. 그러면은 질량은 B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중학교 수준에서 배워왔던 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이 액션입니다. 반작용이 리액션이에요. 이걸 더하면 뭐가 될까요? 뭐 인터랙션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인터랙션이란 게 뭐죠? 상호작용이죠. 그러면 액션, 리액션을 취하려면은 몇 물체가 필요해요? 두 물체가 필요하죠. 두 물체가 뭐 상호작용한다. 이거의 결론이 뭐였었죠? 이게 바로 힘의 정의입니다. 힘의 정의예요.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고요. 사실 뉴턴은 힘의 정의를 이제 세 번째 운동 법칙에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건 어렵지 않은데요. 시험 문제는 좀 까다롭게 나옵니다. 왜 까다롭습니까 하면은 이 법칙 자체가 성립하려면 이미 두 물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러한 물체가 있는데요. 얘한테 작용하는 거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근데 왜 안 내려오냐는 거죠. 왜 안 내려오죠? N이라고 하는 수직 항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들의 출신 성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직 항력을 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죠? 얘는 지표가 뭘 하는 거예요? 물체한테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어디로요? 위로 미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은 뭡니까?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중력이 아니에요. 중력을 볼까요? 중력은 어떤 어떤 정의가 있는 거죠? 중력을 작용이라고 했을 때 중력은 지구가 어디에요? 이게 지구 중심이라고 하면은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두 물체가 조금 달라요. 지표가 지구 아닙니까? 하는데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할 때는 항상 뭘 찾아야 돼요? BA 관계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관계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를 볼게요. 지표가 A면 물체가 B예요. 그러면 반작용은 BA 관계를 찾으셔야 됩니다. BA 관계는 어떻게 되죠? 물체가 지표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래로 누르는 힘이죠. 물체가 지표면을 아래로 누르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수직항력의 반작용이라는 거죠. 무슨 관계라고요? AB, BA 관계고 방향은 서로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이렇게 씁니다. 원래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쓰는데 그냥 고등학교 수준으로 쓸게요. A가 B한테 주님은 B가 A한테 주님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저게 이제 내력의 합이 0이라고 하는데 그건 일반 물리에서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요 관계식을 먼저 아시고요. 무슨 관계를 찾으라고요? AB, BA 관계를 찾아서 문제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몇 물체라고요? 두 물체라고. 요걸 아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해볼까요? 중력 쪽을. 중력의 작용으로 봤을 때 뭐라고요? 지구가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 즉 얘가 A, B라면은 반작용일 때는 어떻게 돼요? B, A 관계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B가 뭐죠? 물체죠. 그럼 물체가 뭐죠? 지구를 물체 중심 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가 돼요?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수직항력의 반작용이 중력이다 하면은 틀린 거죠. 예, 이렇게 아시고요. 근데 이제 또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의 R자 힘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즉 합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합력, R자 힘 이런 건 전부 뭐예요? 한물체예요. 한물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얘가 지구가 잡아당겨서 하는지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얘를 기준으로 외부에서 이게 전부 외력이 되겠죠. 얘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그래서 어쨌든 얘 입장에서 받는 힘을 찾기만 하면 돼요. 누구 중심이에요? 얘는 한물체 중심이고 뭐가요? R자 힘이요. 작용 반작용 관계는 몇 물체라고요? 두 물체라고요. 그러면은 한물체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죠? 수직항력이 있죠. 그 다음에 중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수직항력은 뭐예요? 뭐 하나를 플러스로 한다면은 둘 다 벡터이기 때문에 아예 방향이 반대죠. 그럼 하나를 마이너스로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셔도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운동 방정식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래서 R자임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은 R자임은 한 물체고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A, B, B, A 관계로 이런 식으로 푼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뉴턴의 운동 법칙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